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초 알려지기로는 오늘은 후보자 의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오늘도 불발됐습니다. 28일이죠. 다다음 주 월요일에 6차 회의를 진행키로 한 건데요. 추천위원회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 측은 어떤 입장일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입장에는 오늘 후보 추천이 의결되지 않고 회의 일정이 다시 잡힌 것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예. 지난번에 저희 측 그 추천위원이 사퇴하고 심사 대상 후보에서 저희 측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들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모두 민주당 쪽의 일방적인 진행과 결정에 반발한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서 예. 저희 측 추천위원이 연기를 요구했고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봅니다. 예. 지금 두 분 중에 한 명이 사퇴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추천위원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에서는 한 명이 사퇴하는 것이 결국은 또 공수처 출범 지연을 위한 전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천위원으로서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은 사퇴를 하신 거고요. 예.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을 또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당연히 7명 구성이 전제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6명이 해도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오늘 연기가 돼서 28일 날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한 명 더 추천을 하는 겁니까?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네네. 겁니까? 예. 네, 추천위원을 저희가 추천을 해야죠. 네. 예, 그렇게 할 것이고. 네네. 예, 그러면 그 추천위원이 7명이 그러면 다시 되면 지난번에는 비번이 있었기 때문에 7명 중 6명 찬성이었는데 이번에는 5명만 찬성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도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고 저희 보고 들러리 쓴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굳이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패스트 트랙을 할 때 합의 정신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장께서 중재하는 과정에서 원내 대표 간의 원만한 합의 과정을 통해서 공수처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고, 워딩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에서도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28일 열리는 회의에는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참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당이 진정으로 그 합의 정신에 의해 중립적인 최종 2인을 추천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은 네, 저희가 참여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추천인 명단을 다시 받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했었던 그 명단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작년에 패스트 트랙으로 억지로 만든 법을 이번에 또 안건 조정위를 불과 90분 만에 후다닥 해치우면서 법을 새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이 바뀌었으면은 당연히 구성도 바뀌고 그래서 새롭게 저희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열흘 정도 시간이 있는데 28일까지는 야당 입장은 다시 한번 추천을 새롭게 하자 이런 입장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부터 협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당하고는? 예, 그래서 얘기가 오고 할 텐데 하여튼 저희는 이렇습니다. 이 공수처라는 게 헌법상 사실 없는데 초유의 기관인데 그 고위 공직자의 수사를 맡긴다는 거는 굉장히 복잡 다단하고 어려운 수사를 맡기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수사라든지 이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당연히 25명의 이 검사들의 대표는 그런 쪽에 연륜과 지식과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 출신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조직에 가장 적답하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어떤 상식 같은 이야기인데요. 예. 네, 저희는 상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죠. 그건 어쨌든 뭐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니까요. 네네.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의를 당했다는 표현이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지난번 경질을 대통령이 미룬 것은 윤석열 총장을 처리하는 임무를 완수하라는 뜻이 아니었나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이라는 이상한 꼼수까지 왔습니다만은 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예.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의가 아니고 사실상 경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각에서는 그러면 뭐 경질이든 사의든 이 갈등의 네. 양 세력 중에 한 세력인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윤석열 네. 총장도 내려오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뭐 일각에서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 민주당만의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른바 그 농계 작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추미애 윤석열 동반 퇴진 위에서 그 추미애 장관의 용퇴가 불가피하다. 이것은 그 예전부터 나왔던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예전에 이낙연 대표라든지 여권 지도자들이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추미애 장관이 사임 당하고 그러는 거는 순전히 그 인사권자인 뭐 대통령의 판단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지금 임기 2년의 검찰총장인데 지금 징계 2개월을 하게 되면은 벌써 12월 아닙니까? 예. 1월, 2월. 그래서 불과 몇 개월 안 남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임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둘을 묶어서 한꺼번에 낙마시킨다는 것은 글쎄 아무래도 농계작전이라고 그래도 좀 유치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받고 있던 6개 혐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나 보네요? 네, 저희 당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아시겠지만은 검찰의 감찰위원회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예.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 검찰 검사들도 그렇고 법관 회의에서도 판사 사찰에 대해서 뭐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찰총장 9명이 그랬고 그래서 저희 당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 민주당과 청와대만 빼놓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금 문제 삼아서 지금 사실상 해임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 판사 사찰이나 검언 유착 모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그게 뭐 일반적인 상식이고 여론이고 법적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징계위에서 해임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임을 고려해서 2개월 직무 정지한다. 이것도 그럼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완전히 그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요, 그 6개가 혐의가 다 중하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라도 중요한 사유라고 그러면은 마땅히 해임을 해야 되는데 예. 6개 전부 다 중요한 사유라고 그러고 그중에 4개를 인용하기도 하면서 정작 그 처분은 징계 정직 2개월이라고 상대적으로 가볍게 했다는 것은 예. 누가 보더라도 이게 법치를 정치적으로 바꾼 판단이라고 보고 법원에서 이렇게 정지되거나 뒤집히는 것을 막아보기 위한 그야말로 그 손으로 해를 가리는 그런 판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네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태흠 의원이 뭐 의원직 총사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그건 뭐 개인적 의견인 것 같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만장일치 재신임 받았다. 이것은 의총에서 결정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국회에서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예. 근데 다만 이 몸싸움을 한다든지 국회 선진화법에서 형사처벌하는 저항 방식을 저희가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예. 원내대표도 이런저런 그 국민적인 아쉬움과 이런 반성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지금 사실 정부 여당이 지난 70년간 의회의 전통이었던 대화 타협 합의 절차 모두 뒤집고 지금 날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 한계점에 봉착하긴 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의견을 모으고 일치 단결하자는데 다시 뜻을 모은 겁니다. 예. 비대위원장 사과 관련해서는 당의 분열이 야기될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도 있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원만히 해결됐습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좀 늦어졌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예. 중진 의원이나 초선 의원이나 당 안팎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당직자들이 이제 시간이 좀 늦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완전히 반성을 했는지 탈바꿈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또 민주당의 폭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망을 한 분들이 저희 당으로 이제 옮기셔야 되는데 예. 저희 당의 진정성을 알릴 수 있는 예.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청와대 부분 개각으로 인해서 내가 다음 주 인사청문회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또 오랜만에 여당을 공격할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시겠지만 변창흠 국토부 후보죠. 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4번 실패한다는 한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인데 저는 25번째 대실패가 바로 변창흠 후보의 국토부 장관 기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분이 이 정권 김수현 사단의 핵심으로서 이 반시장 정책을 아주 교조주의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김현미 시즌2로 우리의 부동산 정책을 정말 더 힘들게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우려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이분이 국토부 장관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전력을 다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에서 많은 준비를 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LH에 있을 때 많은 직원들이 지적한 이 사적인 일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 아마 국회에서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행안부 장관이 된 시기가 참 묘하다고 보이는데 내년 4월이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입니다. 예. 네. 그런데 정권의 핵심 인사로서 내년 보궐선거를 어떻게 공평무사하게 알겠습니다. 중립적으로 감독할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예, 선거 중립이 있으니까. 예. 네. 이번 청문회 때 확실히 알겠습니다. 좀 다짐을 받아놓을 생각입니다. 예.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이었습니다.